안녕하세요.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AI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가장 핫하고 이제 민감한 직군 중 하나죠. 이제 제조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이제 2026년 현 시점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대체된다 안 된다 이런 뭔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저도 이제 AI를 이제 쓰고 있죠. 업무적으로도 쓰고 있고 이제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AI에 의해서 소외되는 엔지니어와 이걸 잘 쓰는 엔지니어로 갈리는 임계점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뭔가 한번 이런 분야에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얘기를 해볼 게 챗 GPT가 이제 오픈 AI에서 만드는 이제 AI 툴인데 과연 제품에 대한 설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정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자동화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엔지니어들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정말 이게 좀 그 답이 좀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모든 저희가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부품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도 AI를 사용하면 되게 빨리 끝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모든 일을 빠르고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제품에 대한 제조부터 분석, 최종 출하 뭐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제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그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현재 직장인이고 엔지니어라면 뭔가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이게 내가 나의 업무가 대체될까 이런 식으로 좀 떨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중에 나오고 있는 그런 툴들을 좀 어떻게 좀 잘 부려서 마치 나의 부하 직원을 다루듯이 좀 스터디를 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하는 일이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떠한 특정 이슈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뭐 셋업, 공정 셋업, 그리고 뭔가 수율을 좀 더 개선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뭔가 현장과 개발, 디자인, 설계 이런 쪽과의 그런 의사결정,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그리고 긴급하게 뭔가를 좀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오는 키워드들은 다 비슷합니다. 뭐 수율, yield, 뭐 루트 코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AI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봐야 하고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AI가 이미 뺏어간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 단순 반복 업무는 이제 정말 종말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냥 제가 기존에 해오던 뭐 엑셀 정리, 보고서 이런 것들도 되게 빠르게 대체되어 가고 있고 지금 피지컬 AI,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라고 하죠. 예방 정비, 예측 정비 이런 부분도 되게 AI가 빠르게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 관점에서는 AI가 뭔가 최적의 디자인을 설계를 제안을 한다거나 그 디자인을 위해서 최적의 부품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제안들 그런 게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대체 가능한 영역이 확인이 된 부분은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 분석을 통한 보고서 작성 그리고
그 향후 있을 트렌드 예측, 그리고 이상 탐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대체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AI가 절대로 대체하지 못할 1% 이하의 영역은 모르겠습니다. 향후 이제 90% 이상, 99% 이상 AI가 모든 영역, 전 영역을 산업 전반에 걸쳐서 대체해 나간다고 봤을 때 우리의 무기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의 무기, 엔지니어의 무기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뭔가 그 수치 넘어, 데이터를 넘어 그 현장과 뭐 현장이라고 하면은 뭐 개발하시는 분은 개발 현장, 디자인 하시는 분은 뭐 디자인 하우스, 뭐 프로세스나 공정 품질 엔지니어는 그 공장이 되겠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정말 미세한 진동과 냄새와 분위기 이런 것들은 그 문맥에서 데이터에서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AI가 짜주는 그런 코드와 그런 아웃풋에만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엔지니어의 직관과 그런 논리, 그런 의사결정,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뭔가 이 조직이라는 거는 보고 체계가 있죠. 그 상사에게 AI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AI를 활용을 하는 건 우리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엔지니어링 판단, 저지먼트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AI가 아직 하기 힘든 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현장에 대한 감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뭔가 암묵적인 협상,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에는 또 정치가 낍니다. 어느 부서 팀장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팀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그 속에서 뭔가 회사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잘 됐을 때 뭐 좋은 성과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런 설득하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판단, 이 모든 리스크에 대한 오너십은 결국 사람이 가지는 거니까 그 속에서 결국 키워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AI와 이제 협업하는 운영 파트너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하는 남자죠. 이거 AI도 일종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일단은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냐? 뭐 단순히 명령어를 넣는 게 중요하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언어들을 이제 AI에게 학습시키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데 정말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그 현장의 단어들, 언어들을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종의 에이전트가 되겠죠. AI 에이전트를 뭔가 우리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오랜 경험이 있는 숙련공 테크니션이나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이제 AI에 학습시켜서 좀 자산화를 시킨다거나 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고 이제 AI를 경쟁자가 아닌 뭔가 나의 가장 똑똑한 파트너로 좀 포지셔닝을 시켜서 뭔가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구조로 가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유형은 뭐 이건 엔지니어의 유형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엑셀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 내 자신의 논리만 가지고 보고서에 집착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 그게 되게 단순 반복형 데이터 정리고 모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AI는 사치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좀 위험한 유형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엔지니어 직장인은 어떤 유형일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뭔가 지금 정말 문제가 뭐냐? 결국 AI를 활용을 한다라는 건
내가 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을 했고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유를 하고 그러면 그런 학습시킨 AI를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잘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결국 해석을 한다라는 건 그 내용을 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정도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모든 부분들이 출중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그런 AI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을 때 내가 참여자로 그리고 뭔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이제 뭔가 AI만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뭔가 문제를 설계하고 디시전 메이커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6년 이후에 공부법, 직장인, 엔지니어의 공부법은 이제 뭔가 코딩을 열심히 배우는 시대라기보다는 뭔가 시스템을 보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보는 눈으로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AI가 뱉은 결과값이 이제는 뭔가 AI 툴은 되게 많습니다. 그 결과값이 정말 참이냐 거짓이냐 좀 논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디지털 세상이고 뭐 IT 직군에 계시는 분들은 디지털 트윈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뭔가 이 현재 공장 그리고 직장의 이런 환경적인 부분과 디지털 세상과의 연결 어떻게 하면 이 접점에서 내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항상 좀 바뀌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재교육을 해야 하고 나의 스킬을 올리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해야 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을 좀 길게 보면 그때는 이제 AI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때는 이미 모든 전 영역에 산업 전 영역에 AI는 이제 기본 툴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이 상시 사용이 되는 거죠. 뭔가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항상 AI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고 그 아웃풋을 이제 활용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저희 같은 직장인 엔지니어들은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 이게 좀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결론을 지어보면 AI의 시대는 이제 뭔가 사람이 대체가 되고 아니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뭔가 평균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일상 업무를 하던 대로 하던 사람 직장인 엔지니어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미 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는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저평가자 평가 퍼포먼스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미 컷아웃 되기 시작했죠. 뭐 실직자로 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또 기회일 수 있는 게 또 그에 반해서 좀 더 노력하고 AI를 좀 더 스터디를 하고 나와 함께 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AI가 뭔가 회사를 바꾸고 제조 환경을 바꾸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AI를 활용하고 돌려야 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다 이거에만 포커스 둘 게 아니고 그럼 그걸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럼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그걸 운영을 해서 나는 결국 조직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 환경과 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매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뭐 AI 쓰는 툴들에 대해서 그런 팁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AI 시대니까 AI가 이제 위협이냐 기회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준비해 가면서 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